자, 2018년 국가직 구급시험이 4월 7일 날 치러져 가지고 그 문제와 해설을 하겠습니다. 국가직 시험은 거기 프린트에 나간 것처럼 한 3문제가 어려웠죠. 그래서 3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한 17문제 정도는 중하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좀 공부를 정상으로 해왔다면 한 85점은 맞았을 것 같고, 한 3문제는 조금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이것도 뭐 기출까지 다 완벽하게 한 사람들은 3문제도 맞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80에서 90, 85에서 90 정도 이렇게 했을 것 같고, 95, 100까지 맞으신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한 분들이겠죠. 근데 아직 한 뭐 70 정도나 밖에 안 나왔다 이런 분들은 아직 기출이 많이 안 돈 거예요. 기출이 반복이 많이 안 된 겁니다. 기출 문제가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러겠고요. 난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 그러니까 2017년 최신 판례가 3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가 좀 나온다는 거 아시고 또 이걸 답으로 처리하고 했습니다. 최신 판례를 좀 마지막에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작년부터,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됐었겠지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3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이건 또 사례형으로 내서 어렵게 냈습니다. 약간 사례형. 사례형이 좀 쉽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사례형을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국가직 시험에서는 전체가 이제 평균 중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행정법 때문에 떨어지거나 점수가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다른 과목으로 이제 아마 이 난이도가 조절됐을 것 같아요. 자, 1번 갑니다. 이 문제는 다형입니다. 가형이 아니라 다형이니까 그 순서를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자기구속 원칙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많이 노출됐던 문제입니다. 1번. 현재 평등이나 신뢰 원칙 근거로 자기구속 원칙 인정하고 있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평등의 원칙인데 현재는 평등과 신뢰보호 모두 운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2번. 반복적 행위진 처분 위법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에 따라 선행처분 구속된다. 위법하면 안 되죠. 그게 뭐지? 불법에서 평등대우. 행정선례가 적법해야 되며 위법한 선례가 반복된다 해서 자기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틀릴 수 없죠? 이 문제는 2번 답. 3번. 자기구속 원칙은 법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통제법리와 관련된다. 자기구속이 재량통제법리를 나타냅니다. 맞고 4번. 재량준칙 공포된 것만으로 자기구속 원칙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 성립한 경우 자기구속 원칙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죠? 행정선례가 있어야 된다. 선례 필요설, 그게 통설입니다. 맞죠? 판례도 역시 선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문제 2번.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규명령이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 정하고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범위 정하여 하위 법령 다시 위임하는 경우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렇게 재위임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맞죠? 2번.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는 법령 규정으로 구체적 정할 수 있는 권한 위임받아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 가진 경우라도 형식상 대외적 구속력 갖지 않는다. 뭐예요? 법령 보충규칙. 법령 보충규칙이 이르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했었죠. 이 문제도 쉬운 문제입니다. 2번 답. 3번. 법규명령이 법률상 임의의 근거 없어 모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임의의 근거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 된다. 소급화가 아니라 그때부터 맞죠. 4번. 법규명이 구체적 집행이 없이 직접 개인에 권리에 영향 주는 경우 처분성 인정된다. 뭐요? 처분법규죠. 처분법규, 처분성 인정돼서 법규명령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3번.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인데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좀 쉽게 출제했죠. 개인정보보호법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등 이념적 기초로 하고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이건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맞는 말이죠. 2번 개인정보법에는 개인정보 단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단체 제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틀렸죠. 단체 제한 두고 있습니다. 회원 1000명 이상 가진 시민단체 등 몇 년 지난 단체 등 이런 요건이 있죠. 근데 그 숫자 같은 걸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죠. 법인격 있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권리 침해행위 중지, 구하는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 앞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답이죠.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위반행위 입은 정보주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고의가실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면할 수 없다. 그래서 고의가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지? 처리자가 입증해야 되죠. 정보주체가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 손해배상이고 손해배상이 더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등 이런 걸 섞어서 냈으면 힘들었을 건데 일반 손해배상을 평범하게 냈어요. 맞습니다. 4번 개인정보보호법은 집단분쟁 조정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뽑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죠. 문제 4번입니다. 절차법상 처분 절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순 반복 처분, 경미한 처분으로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청하는 경우 이유 제시해야 된다. 뭐죠? 세 개 중에 아래 두 개는 뭐야? 요청이 있으면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요청이 있어도 안 해도 되지?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2번 행정실 당사자에게 의무가 하나 권위 제한한 처분하는 경우라도 명백히 의견 진술 포기한 뜻을 명백히 표시한 때 의견 청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의견 청취의 예외. 사전 통지 3가지와 포기한 뜻을 명백히 표시한 때 4가지 해서 의견 청취의 예외가 됩니다. 맞죠? 3번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입법 예고 시 상임위 제출은 뭐만? 대통령령만. 불용 행정규칙은 빠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왔죠? 맞고 4번 인허가 등 취소, 신분 자격 박탈, 법인조합 등 설립허가 취소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신청이 있는 경우 공청회 개최한다.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뭐죠? 청문. 신청에 의해서 청문이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반갑죠. 신청에 의해서 청문이 이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틀렸죠? 답 4번입니다. 5번은 하자 승계 문제인데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하자 승계 푸는 기술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자 승계 푸는 기술이 있습니다. 승계 설명 옳지 않은 거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는 법률상에 선행처분인 표준 공시결정이 하자 있는 경우 보상금 산정 수용재결 승계된다. 이게 별개효과지만 통지되지 않아 방어기에 갖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외 승계되는 사례죠. 맞는 말입니다. 2번 도시계획위원회 법률상에 도시, 군,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동일한 효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시군 계획결정, 하자, 실시계획에 승계된다? 아닙니다. 이거 최신 판례지만 이렇게 생뚱맞고 공익사업 뜨면 다 뭐다? 승계 부정이라고 그랬었죠. 이거 일일이 암기할 필요 없는데 생뚱맞거나 공익사업이 뜨면 다 부정이에요. 그냥 승계 긍정되는 것만 좀 정리하면 됩니다. 최신 판례인데 17년 최신 판례인데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입니다. 승계 푸는 좀 기술적인 것만 알았다면. 3번 대지병법에 선행처분인 계고처분하자 영장발부 통보에 승계된다. 계고 이하는 승계되죠? 맞습니다. 4번 도시 및 주경법에 사업계획 취소 사유인하자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익사업 뜨고 생뚱맞은 건 다 승계 부정으로 몰아붙이면 됩니다. 답은 2번인데요. 문제 푸는 기술만 좀 터득했으면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갑니다.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즉 법의 근거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법률 유보 필요로 하지 않는 개별 규정들이죠. 법률 유보 필요로 하지 않는 개별법 내용입니다. 기억번 하자 있는 처분 취소하는 거 직권 취소 법의 근거 요하지 않죠. 니은번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 재량병사 기준되는 지침 제정 재량 범위 내에서는 재량 자체는 뭐야? 법의 근거 없어도 됩니다.
재량의 법률유보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 없죠. 디귿번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여 처리하는 거 철회 법률유보 요하지 않습니다. 1번 사정변경 처분에 부과되는 부담 목적 달성 없게 되어 부담 내용 변경하는 거 부관의 사후 변경 사후 부관 법에 근거 없어도 됩니다. 부관의 사후 변경은 미리 법의 규정이 있을 때란 말이 따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정 변경이 있다면 법에 근거 없어도 가능해서 답은 4번입니다. 4개 다 모두 법의 근거 필요로 하지 않죠. 근데 니을 번이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은 명백히 법의 근거 필요 없지? 근데 기역, 니은 지문이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지문이 없어. 그러니까 답은 뭐요? 4번으로 가야 됩니다. 4번이 약간은 좀 혼동될 수 있었겠지만 답은 4번이죠. 7번 갑니다. 행정계약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7번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 사표시 일반 공무원의 징계 처분과 다르지만 절차법에 이유 제시해야 된다. 그러지 않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이유 제시할 필요 없습니다. 2, 3, 4번 같은 거 좋은 지문이 있는데 이걸 답을 하지 않고 1번을 답을 했죠. 너무 쉽게. 2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중소기업진흥원장 갑주식회사 정보화 지원사업 협약 맺었는데 그게 공법상 계약이죠. 협약 불이행으로 사업 실패 초래되면 협약에 따라 그 지급받은 지원금 환수 통보 처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지? 공법상 계약 환수 통보 처분 아닙니다. 맞고 3번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협의 취득하는 행위 협의 취득은 뭐지? 사법관계죠. 그러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4번 지방공무원법의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에 정한 채용기간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갱신, 연장 여부 재량이다. 맞아요. 그런 건 재량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은 조금은 고민했어야 될 문제지만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이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러니까 시행령 뭐예요? 대통령령 행정입법이 상위법이 위반된다고 하면 시행령 규정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라면 뭐지? 법원이 위법 판결 나기 전이죠. 전이면 시행령 규정 위헌 여부 객관적 명백하다 할 수 있으므로 틀렸죠. 여기서부터 시행령 인간 처분은 무효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면 뭐지? 똑같아. 위헌 나기 전이면 뭐야? 취소. 위헌 난 이후에는 뭐지? 무효죠. 그래서 보통은 위헌 나기 전이기 때문에 취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지? 하자 있는 법령과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법 판결 나기 전이라면 주로 취소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1번 지문은 상당히 했던 겁니다. 1번 답이에요. 2번 행정규칙의 공표는 성립요건, 효력요건 아니지만 절차법에 필요한 처분 기준은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처분 기준 설정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3번 보건보시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급여사항 금액표 고시지만 행정규칙이지만 가입자, 제약회사 등 영향 미치기 때문에 처분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4번 국민의 구체적 권리에 직접 변동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일반적인 법령 부작위,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맞아서 답은 1번입니다. 9번 갑니다. 학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답을 고르기가 쉬웠죠. 지문 한두 개는 까다로웠지만 1번 학약 위법, 그러니까 판례니까 학약 위법하더라도 중대 명백하졌다면 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게 뭐예요? 공정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판례는 학약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정력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잠정적 통용된다는 말 학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력이었기 때문에 틀렸고 2번 재량에 대해서 상대방 학약을 하면 법에 근거 있어야 돼? 뭔가 재량을 할 때는 법에 근거 없어도 돼요. 뭔가 재량으로 뭔가 할 때는 법에 근거 없어도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3번 상대방 학약한 후에 사실 법창 때 변경됐다면 학약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어라도 실효된다.
맞죠? 사정 변경되면 확약은 실효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맞아요. 그 현진건설 대전시 중구청가 사건인데 좀 많이 오픈된 문제죠. 4번 행정청 확약에 대해서 범상이 3자 소송 다툴 수 있다. 확약은 처분이 안 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처분성 부정되니까 판례에 의한다면 답은 그래서 3번이죠. 10번 갑니다. 행정의 효력 발생 요건 통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 통지 상대방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맞는 말이죠.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2번 처분서를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 상당기에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등기 우편 보내야 됩니다. 3번 청소년보호법 윤리위원회가 웹사이트 요율매출을 결정하고 효력 발생 시기 명시하여 고지했는데 운영자 통지하지 않았다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강조 많이 했죠. X존 사건. 남자 동성애 사이트 X존 사이트 폐쇄할 때 고시하면 효력 발생하지 운영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지하지 않았다 해서 효력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통지 안 했어도 고시 공고만 하면 효력은 발생합니다. 틀렸죠? 답 3번입니다. 4번 등기한 우편 송달 경우라도 수취인 거주하지 않은 경우 도달 사실 처분청이 입증한다. 등기라 해도 거주 안 해버리거나 받을 수 없다거나 도달 입증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됩니다. 맞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 판례할 때 기역, 니은, 갑을 적법하게 제기할 소송 종류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죠. 조금은 까다로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당사자 소송과 항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기가 어떤 그 명예퇴직 대상자가 이미 된 거야. 명예퇴직 대상자가 이미 됐는데 명예퇴직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라고 해서 그걸 거부하면 이게 항고입니다. 근데 이미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는데 돈을 더 달라는 거죠. 그건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명예퇴직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 했는데 거부했으면 이건 뭐다? 항고. 대상자가 됐고 돈을 받고 있었는데 삭감했거나 이랬으니까 더 달라고 하면 이행청구 거는 거니까 그건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신분자로 인정해 달라 근데 거부하면 그건 항고 취소입니다. 근데 됐고 돈을 더 달라 했는데 안 주면 이건 당사자입니다. 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취소로 가라. 행정청을 상대로. 이렇게 가니까 당사자로 가라. 국가 또는 그 단체를 상대로 당사자로 가라는 거죠. 그 지문에서 이걸 알아내면 돼요. 기억관, 법관, 갑이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등 수당이 법관 지급규칙에 명예수당에 미치지 못한다요. 이미 수령했다는 말이 뭐야? 이미 돈 받고 있다는 거죠. 돈 받고 있는데 미치지 못하니까 차액을 요구하는 건 이건 당사자죠. 돈 달라는 거니까. 내가 그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가 아니라 돈 달라고 하니까 당사자. 니은반. 의리 군인연금 법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 인정받아 퇴역연금 받아오던 중 둘 다 똑같잖아요. 받아오던 중 보수 규정에 호봉 개정 등 변경돼요. 개정에 따라 퇴역연금 감액이 하니까 돈 더 달라는 거 아니고 뭐지? 다 당사자죠. 돈을 더 달라. 내가 거기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 그럼 항고 취소인데 다 당사자에서 1번입니다. 1번 미지급 구하는 당사자. 퇴역연금 지급과는 당사자 소송이죠. 1번 답이에요. 조금은 힘들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약간은 수험생에게 힘들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12번 갑니다. 행정심판 설명 옳은 것은 1번 심판 적일이 확정되면 이것도 우리가 좀 예상 문제라고 했는데 피청구인 행정청 기소관 효력이 있고 기초가 된 사실관계 확정되므로 모순되는 주장 판단할 수 없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기판력이라고 그랬죠. 기판력 이런 거지 심판 재결과 처분의 불가증력이 이러한 기판력과 같은 효력 주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청 했죠. 많이 했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답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틀렸고요. 2번 심판에서 항고와 달리 처분청 당초 처분금 사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인정되는 다른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했었죠. 심판도 소송도 뭐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동일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둘 다 공통되죠? 틀렸습니다.
3번 심판 대상 관련된 권리 양수한 특정 승계인 위원회 허가받아 지승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물건 샀거나 주유소 매수한 자 승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답 3번. 4번. 이것도 좀 약간 그 예상 못한 문제인데 종중교회 같은 비법인 사단 행정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사단 자체 명의로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해야 돼? 아닙니다. 비법인 사단 단체 자체로 청구합니다. 그 단체 이름으로 들어가죠. 단체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문을 좀 더 봤어야 되지만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13번 행정심판 소송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행정청에 청구서 제기할 수 있으나 맞죠? 양쪽 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내야 됩니다. 맞죠? 2번 심판에 상대방 청구기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 잘못 알린 때 기간 내 심판 청구 있으면 기간 내 재경으로 보나 소송은 그러지 않다. 뭐죠? 오고지 불고지 소송에 적용되지 않단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3번 심판법은 소송법과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강조 많이 했죠. 심판은 임시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인정하면 좋겠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고 4번에 심판의 위원회는 행정청 부작위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할 수 있으나 소송은 법원에 부작위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소송은 직접 처분이 어떤 경우든 안 됩니다. 의무이행 소송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좀 쉬웠네요. 4번 그 직접 처분을 소송에다 연결했기 때문에 4번입니다. 4개 지문을 몰라도 4번 고르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죠. 14번 대집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태그 의무, 점의 인도 의무 불이행 대집행 대상에 되지 않는다. 인도 명도 대집행 안 됩니다. 맞고 2번 철거 명령 철거 개고 처분 행한 불응한 다시 3차 개고했다면 그건 처분이 아니고 연기 통지에 불과해서 처분 아닌 거 맞죠? 이건 이미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3번에 이건 부작의무 규정이 자기의무에 근거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관계번호의 금지 규정 및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두고 있으나 금지 규정 위반에 의지하는 시정명령 권한에 규정을 짜는 경우에 금지 규정 및 벌칙 규정은 당연히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해 유형 결과 시정하게 되는 게 예상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키워드가 그거죠.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하는 권한도 당연히 인정된다? 아니죠. 부작의무의 금지 규정이 자기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부작의무 근거 규정과 자기의무의 근거 규정은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개가.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거를 판례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3번 답입니다. 그거 추정되지 않습니다. 해석되지 않아요. 4번 대집행 개고함에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과 범위 특정돼야 되는데 내용과 범위 개고서뿐만 아니라 전후 송달된 문서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다. 전후 송달된 문서로 특정되면 족합니다. 맞죠? 답 3번입니다. 15번 실효성 확보 수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량행위 가증부가처분 한도액 초과하여 부과된 경우 이러한 가증부가처분 법인 한도액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고 초과분만 취소할 수 없다. 가증금은 전부 취소해야 됩니다. 맞죠? 2번 세법상 가산세 부과할 때 납세자 거부 지연하는데 고의가 있으면 원칙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자 의무에 대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우리가 엄청 강조했던 거네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불행이라는 과거 위반 제재이므로 여기서부터 틀렸지. 제재가 아닙니다. 일단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 이행하지 않았다면 기간 중에 시정명 이행계획 제공되었다가 뒤늦게 제공돼서 이행기가 제공되지는 과거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고 그거 있었죠. 2008년 막 안 하다가 2011년에 한꺼번에 부과한 거 잘못된다. 그리고 그 효과는 뭐야? 무효죠. 아예 무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강조 많이 했던 문제였죠. 4번. 그러니까 답 3번입니다. 4번. 질서변행에 대하여 가토료 부과는 근거법령 개정되어 행위시 법률에 의하면 가토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시 법률에 의하면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 때 개정법률 부칙 등 시행하도록 명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시 법률을 적용한다. 가토료는
행위 후 법이 바뀌면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라 했기 때문에 재판시법 적용하는 거 맞습니다. 3번이었죠. 16번 갑니다. 행정조사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법령 등의 조사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자발적 협조는 조사 규정하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 임의조사 법에 근거 없어도 됩니다. 맞고 2번 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그 당사자 통지해야 된다.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고 개시와 동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자발적 협조는 조사는 통지하지 않고 할 수 있죠. 서면 통지해도 됩니다. 맞고 3번 헌법 1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은 형사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적 전반에 적용되므로 세무공무원 세무조사권 행사할 때 행사에서도 적법 절차 준수돼야 된다. 행정 절차에도 적법 절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맞고 4번 세무조사는 처분성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결정 위법하더라도 항고 제기할 수 없다. 유명하죠? 세무조사 결정 처분된다.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이 됩니다. 답 4번이죠. 17번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겠지만 이미 오픈이 된 문제예요.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판례 갑소송 제기 적법하게 되게 한 요건 옳은 것은 A시장은 2016년 12월 23일 식품위생법 이후로 갑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했고 26일 날 송달을 받았다. 그럼 최초 처분이 어떻게 됐죠? 23일 처분이죠. 그리고 갑은 이에 대해 심판 청구했고 위원회가 A시장은 갑에게 3개월 영업정, 2개월 영업정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변경하라는 변경명령 재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부인용 재결을 내렸고 뭐죠? 그러니까 감액이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감액한 겁니다. 이때 소송 대상은 뭐다? 당초처분. 그리고 그 재결이 17년 3월 10일에 송달됐기 때문에 답이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이때 감액이니까 당초처분인 뭘 대상으로? 23일 처분을 대상으로 재결은 언제 떨어졌죠? 3월 10일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90일이 진행돼요. 당초처분 가지고 90일 3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갖고 송달됐는데 A시장은 재결치에 따라 3월 13일에 과징금부가 처분 내렸습니다. 그럼 3월 13일부터가 아니야. 변경 내용의 단촉 처분이기 때문에 3월 10일부터 불복하게 됩니다. 그때 제소기간은 뭐가 되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돼요? 3번이죠. 과징금부가 처분 변경된 16년 23일자 처분을 3월 10일부터 90일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원처분 가지고 남아있는 원처분 그리고 재결 받은 날로부터 90일 서류가 송달됐으니까 3번이 답입니다. 18번 갑니다. 손해배상 설명 옳은 것은 1번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인 다른 군인이 피해 입은 경우 민간인 피해 군인에게 과실비료에 따라 내부적 부담을 부분 초과하여 전부 배상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간인은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뭐죠? 초과 부분 하지 말고 부담 부분만. 그리고 국가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 헌재가 초과 부분 배상했다면 구상하지 않는다면 연이니까 헌재가 구상하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헌재 판례에 더 가깝습니다. 헌재 판례에 더 가깝죠. 틀렸습니다. 2번 배상법의 공무원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 외형 갖추겠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 의사도 있어야 된다? 아니죠. 외형설 주관적 직무집행 의사 필요 없습니다. 틀렸고 3번 국가 지자체가 공무원 위법한 직무행위로 발생한 손해 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구상권이 사는지 대 배상법은 규정 두고 있지 않으나 틀렸죠. 국가배상법은 고의중과실 구상하도록 쓰고 있습니다. 배상법에서는 판례에 따르면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는 것 같은데 배상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국가지자체는 공무원 직무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의 손해 가한 때 배상법의 배상 책임을 지고 공무원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민법에는 사용자 면책이 되지만 국가배상은 면책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국가배상은 국가의 면책이 안 됩니다. 옳은 거 4번이죠. 19번 갑니다. 신고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게 이제 그 행위요건적 신고가 기속이라는 판례입니다. 이 질문은 4번이 답인데
4번이 최신 판례죠. 그 해설을 보면 17년 5월 30일이에요. 근데 이 판례를 안 봐서 내가 좀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1, 2, 3번이 너무 쉬워요. 1번에서 옳은 겁니다. 신고는 사인행위, 공법행위, 행정기관 행위가 아니므로 절차법에 신고에 관해 규정 두고 있지 않다. 자체한성적 신고를 절차법은 두고 있죠. 들렸습니다. 2번 신고수리 타인행위 위반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며 강학상 법률행위적 행위다. 준법률행위 행위 확인공정 통지수리의 수리죠. 틀렸고 3번 절차법의 사전통지 대상 상대방인 당사자는 처분에 직접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식품위생법 영업자 지휘승계수리 이전 종전 영업자 사전통지할 필요 없다가 아니라 불이익처분의 당사자니까 사전통지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이렇게 하면 1, 2, 3번이 너무 쉬워요. 다 할 수 있는 4번 숙박업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 시설 설비 갖추고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법령 규정 원칙적 수리해야 되므로 기속이란 말이죠. 새로 숙박업을 한 자가 기존 사람이 숙박업 신고한 적이 있는 시설 등 소유권 정당한 사용권한 취득하여 법령 요건 갖추어 신고했다면 특별한 사유면 한 수리해야 되고 기속이란 말이죠. 신고 외관상 남아있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기존 숙박업 신고가 남아있다 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번 맞습니다. 1, 2, 3번 틀렸죠. 정답 4번입니다. 20번이 좀 시간이 걸렸겠죠. 지문이 길어서. 재심은 전제로 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하나하나씩 끄어가면 의외로 답이 보여요. 갑이 A씨 공장 설립했는데 공장 들어선 후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중대한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발생했다. 환경운동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역학조사 실시하였고 결과에 따라 공장의 매연물질, 주민에 발생한 질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들 규제 권한 A시장 공장 개선 치료를 요구했으나 지나도록 아무 조치 않고 있다. 뭐예요? 부작이죠. 인근 주민의 부작위에 대해서 국가배상 또는 뭐죠? 온고적격, 행정개입 청권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겁니다. 1번 관계법령 A시장에게 일정한 조치해야 될 자기무 규정되지 않더라도 공장에 나온 매연물질 주민들 많고 정도가 심각하여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 인정된다면 조치해야 될 자기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법령의 규정 없어도 조리상으로도 자기무는 인정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개선조치 요청한 주민 A시장 상대로 개선조치 해달라는 행정소송하고자 할 때 의무행 심판은 가능하나 의무행 소송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이건 제외시키겠지. 너무 쉽죠. 3번 갑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 때문에 피해 입은 주민이 A시장 부작위 원인으로 국가배상 청구한 경우 국가배상 인정되려면 A시장 자기무 위반 인정되면 충분하고 결과 이견하고 회피하기 조치 취할 수 있는 것까지 인정되는 거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 회피 가능성 등 이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게 판례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판례 내용이죠. 틀렸습니다. 이 문제가 좀 약간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4번 부작위 소송에서 A시장에 부작위 이법보다 확인하는 인용 판결이 확정되어도 A시장의 부작위로 한 국가배상에서 자 그럼 부작위 위법하다는 소송 판결이 됐다. 즉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이겼습니다. 승소했죠. 그럼 그런 국가배상 A씨가 부작위 고의가실 불법이 우상하는 곧바로 인정되는 거 아니다. 뭐예요? 행정소송에 승소했다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고의가실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하면 1번과 2번과 4번이 좀 탈락되고 1번과 3번 중에 뭐죠? 조리상 자기무가 인정된다면 3번으로 쫓아갈 수가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지문은 시간은 걸렸겠지만 하나하나씩 끄어가다 보면 3번으로 좀 몰아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국가직 시험 문제가 20문제 했죠. 보고 나니까는 할만했는데 이제 시험 보고 나니까 이거 보니까 할만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틀렸지? 이런 후회가 들죠. 다음 시험 잘 보면 됩니다. 아직도 시험이 안 끝났죠. 다음 시험 잘 보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